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은 최윤미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꼬마 빌딩 4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4채 운영 노하우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윤미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 빌딩 투자자이자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일인베스트 대표 최윤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원래 본업은 뭐였어요? 저 원래 본업은 네. 치과 쪽 외국계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네. 여기서는 영업, 학술 마케팅, 그리고 나중에는 임원 생활까지 네.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 2년 전에 퇴사하고 지금은 세일인베스트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신 거세요? 네,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이 용인에 있는 네. 전셋집, 전세 8천만 원에 얻었었는데 저희 남편 회사가 용인이다 보니까 남편네 회사 근방으로 신혼집을 잡았었는데 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아파트 미분양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놀러 가보자, 드라이브 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모델하우스는 정말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전 처음 가봤거든요. 네. 뭐 가구들이 너무 팬시하고 이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분양 직원이 오셔가지고는 이게 계약금 100만 원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잔금은 임차 맞춰서 치르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세 살았으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이뤄볼까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잔금을 치르라고 연락이 오죠. 네. 그래서 임차료 맞추려고 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이 떨어진 거예요. 아, 떨어졌다고요? 분양가 대비 1억이. 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2011년도가 부동산 하락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차 맞추고 그 이후로는 유주택자가 되니까 네. 관심이 생겼죠. 어허. 그래서 부동산 뉴스를 계속 보는데 네. 2013년에 바닥을 치고 그게 상승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내내 그 자리인 거예요. 입지가 별로 안 좋았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던 시기라 그 분양 상담사 직원 얘기만 듣고 네. 호재를 다 믿었어요. 아하. 근데 입지가 안 좋아서 네. 내내 안 오르고 네. 계속 1억 넘게 떨어진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016년에 네. 1억 5천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야, 7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1억 5천 마이너스 된 맞아요. 상태로 팔아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냥 분양 상담사의 말만 믿고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거의 7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고 1억 5천의 손해를 봤죠. 사실 저희가 맞벌이라고 하지만 1억 5천을 모으려면 네. 몇 년이 걸리겠어요. 와, 그 1억 5천 시절에. 정말 쉽지 않죠. 그쵸. 모으기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면서 실패했죠. 부동산 투자는 나에게 맞지 않아.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야, 어려운 거야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런 큰 손해를 입고 각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다시는 내 무지함으로 인해서 네.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같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부동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네. 제가 아파트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 열심히 이제 아파트 주택 공부를 했어요. 내 집 마련의 내집 마련, 꿈을 그쵸. 다시 이루기 위해.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니까 네. 학군에 대한 또 니즈가 중요하죠. 생기잖아요. 네. 이 학군이 어디가 좋나 주변 회사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학군은 분당이다. 분당으로 가라. 좋죠. 네,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 네. 저도 이제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상급지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분당에 네. 1억 3천으로 네. 갭투자로 아파트를 이제 사놨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도 정도 됐어요? 2015년. 그러면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까지 어떤 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책을 정말 엄청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다 책이 기본이 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블로그, 유튜브, 뭐 그런 SNS 네. 그런 것들 보고 이제 그 동네를 저희가 용인 사니까 분당도 놀러 가고 뭐 수원도 놀러 가고 주말마다 네. 맛집 찾아서 놀러를 다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쨌든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갭을 끼고 샀잖아요.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올랐나요? 제가 1억 3천 갭 투자로 해서 네. 5억 6천에 샀는데 네. 22년도에 매도할 때 15억 5천. 아, 15억 5천. 네. 10억 정도의 수익을. 네, 와. 1억 5천에 실패가 있었지만 네. 다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 10억 가까이 네. 수익을 얻으셨네요. 두 번째, 이제 네. 그러고 나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또 최고의 상급지 강남에도 등기를 쳐보고 싶은 아하. 거예요. 모든 걸 연끌을 했어요. 네. 제 신용대출이나 보험대출 모든 걸 연끌해서 강남역 근방에 네. 소형 평수로 갭 투자를 또 2017년도에 네. 했어요. 이렇게 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분당에 한 채, 그 다음에 네. 강남에 한 채를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입지의 두 곳을 네, 선점을 맞아요. 하셨네요. 네. 그럼 강남에 있는 매물은 지금 파셨나요? 그럼요.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네. 세금이 또 그렇죠.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네. 법인을 이 분당에 있는 건물을 현물 출자를 해서 네. 법인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옮긴 다음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분당에 있는 네, 아파트를 맞아요. 팔아야 되는데 세금적인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매도는 한 어느 정도에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났을까요? 8억 6천에 네. 매수를 해서 네. 21년도에 네. 14억에 14억 정도에 네.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신용대출이라든지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어떤 대출이라든지 걸 맞아요. 끌어서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로 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꼬마 빌딩 4채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꼬마 빌딩으로 넘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정부가 규제책을 먼저 많이 맞아요.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20년에는 법인 주택 규제책을 내놓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또 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꼬마 빌딩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매입했던 그 꼬마 빌딩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생 건물이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통임대로 사용하고 통임대로. 있어요. 그 물건에 들어갔던 비용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실투자금은 한 7억 7억 정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매매가는 얼마 정도였죠? 그때 매매가가 네. 26억. 26억인데 대출이자와 또 들어오는 월세 빼고 현재 이제 한 순수익으로 얼마 정도 남나요, 월? 처음에 저희가 그걸 21년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자가 3.5% 낮았죠. 이렇게 낮아서 네. 약간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2배로 올랐다가 네. 이제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남지는 않아요. 음흠. 그냥 그 월세와 대출 이자가 그냥 또이또이 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매도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보유하실 생각인가요? 내년쯤에 매도 계획입니다. 내년쯤에. 자, 그러면 그렇게 첫 건물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호기는 어떤 물건인가요? 2호기는 네. 제가 분당 집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네.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네. 모텔 건물을 네.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모텔 건물을. 자, 그러면 모텔을 또 매입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또 월급 주고 청소하시는 분들 다 쓰고 이것저것 다 빼고 거기서는 얼마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 나올까요? 다 직원으로 세팅된 상태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 3,500 정도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자 네, 이자 빠지고 이제 이것저것 빠지고. 빠져야 돼요. 네. 네. 그러면 3호기는 또 어디에 있는 건물인가요? 부평에 있는 고시원 건물이에요. 그럼 고시원은 또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고시원도 저희가 계속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매물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세보다 제가 판단하기엔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1호기에 추가 대출이 나오면서 네. 세팅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또 현금 흐름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마포에서 안 나오더라도 네, 맞아요. 지금 모텔과 요 고시원 두 개에서 현금 네. 흐름이 나오면서 남편분도 열심히 또 일하시면서 맞아요, 또 현금 맞아요. 흐름 나오고 네. 지금 대표님은 일은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관리를 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맞아요.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
네. 그러니까 몸은 자유로우면서. 몸은 자유로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호기는 또 뭔가요? 궁금해요. 4호기도 3호기와 비슷해요. 음,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마포 쪽에 관심이 있고 음. 계속 매물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홍대 앞에 시세보다 너무 또 저렴한 매물이 있는 그 거예요. 건물도 왜 저렴하게 나왔죠? 홍대인데? 거기는 상속된 건물이었어요. 상속된 건물. 예, 이제 매도인이 사별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네. 딸들이랑 같이 공동 투자로 해가지고 음. 건물을 사놓으셨던 거예요. 네. 한 1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거를 은퇴하고 제주도로 떠나시고 아. 싶다고. 근데 이제 관리를 하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저렴하게라도 그러면은 수많은 임장들과 항상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세를 알고 있는데 그쵸. 그것보다 싸게 나오니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런 것들은 놓쳐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고시원 건물. 고시원 건물로. 예.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드셨고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노하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네, 담아내고 맞아요. 계시고 곧 네. 책이 또 출간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제 음. 노하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음. 수강생 분들도 네.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음. 주기 위해서 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출간이 되죠? 11월 말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책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 어쨌든 동일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동안 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또 네. 뭐 컨설팅이라든지 강연을 하면서 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답을 그 책 네. 안에 담아내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나중에 책 출간하시고 또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출간될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거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시드를 어떻게 마련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꼭 건물주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대표님의 책이 나오면 그때는 또 저자로서 제가 한번 모셔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장 한번 나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는 거,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물건 덜컥 낙찰받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모르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로 오세요. 카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카페에서 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막막하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서 시작해보세요.